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3, 서울 북쪽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어요. 5년 전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그 후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이 가장 먼저 느껴져요. 남편과 함께 써오던 퀸 사이즈 침대는 이제 제게 너무 큰 규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침대 한쪽만 사용하고 다른 쪽은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채로 남겨둡니다. 마치 언젠가 남편이 돌아올 것처럼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요. 예전에는 남편을 위해 아침마다 된장찌개에 밥과 반찬을 차렸는데 이제는 그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혼자 먹는 밥은 간단할수록 좋으니까요. 하루 일과는 단조로워요. 집안 청소, 방송 보기, 가끔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가기. 일주일에 한 번은 동네 노인정에 들러 동년배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화투도 치곤 해요. 하지만 그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아픈데 이야기뿐이니까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아들은 회사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갔고, 딸은 멀지 않은 곳에 살지만 직장과 육아로 바빠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이에요. 명절에는 모두 모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적막이 찾아옵니다. 가끔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해 놀랄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문득 거울을 보며 오늘 날씨 참 좋네라고 말했는데 목이 쉬어 있더라고요. 사람의 목소리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나 봐요. 그렇게 무의미한 일상이 흐르던 어느 날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도 일부러 휴가를 내고 한국에 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명절을 준비했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좀 야위신 것 같은데.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들 민석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잘 지내지. 늘 똑같아. 너희들만 보면 엄마는 행복해.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석이의 눈빛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명절 음식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사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되어서요. 요즘에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민석이는 꺼내기 어려운 듯 머뭇거렸어요. 무슨 말인지 그냥 해봐. 엄마한테 뭘 그렇게 어려워하니? 실버 만남이라고. 우리 나이대 분들을 위한 소개팅 서비스가 있어요. 제 친구 어머님도 거기서 좋은 분 만나서 재혼하셨거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재혼? 소개팅? 예순이 넘은 나이에?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무슨. 아버지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해. 화를 내며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쓸쓸한 밤을 보낼 때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니까요. 엄마 아버지도 엄마가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걸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벌써 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이 나이에. 웃기지 마라.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민석이의 말은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아이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더욱 고요해진 집안에서 민석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밤 TV에서는 황혼 재혼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화면 속 노부부들의 행복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것, 그것이 황혼의 재혼이 갖는 의미입니다. 다큐멘터리 속 나레이션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떠난 후로 너무 외로워요. 누군가와 말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당신이 보기에 이기적인가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마치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어제 말한 거 한번 알아볼게. 민석이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그는 곧바로 황혼의 동반자라는 중년 만남 전문 업체에 연락처를 보내주었습니다. 처음 상담원과 통화할 때는 너무 긴장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은 화끈거렸죠. 마치 20살 소녀처럼요. 김순자 고객님 걱정 마세요. 저희는 50대 이상 분들만 전문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비슷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분들을 매칭해 드립니다. 상담원의 말에 조금씩 안심이 되었어요. 회원 가입을 하고 상세한 프로필을 작성했습니다. 취미, 성격,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꽤 많은 질문에 답해야 했어요. 첫 만남이 잡혔을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소개팅이라니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되었어요. 딸 미연이에게 옷 좀 골라달라고 부탁했죠. 미연이는 처음에 놀랐지만 곧 엄마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었어요. 엄마, 이 옷 입으면 예쁘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걱정 마세요. 그냥 친구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첫 만남의 상대는 박지웅 씨, 68배 전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순자 씨, 처음 뵙겠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박 선생님은 예의 바르고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주로 교육 이야기, 책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고지식해 보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예절이 없어요. 우리 때는 어른 앞에서 절대로 다리를 꼬지 않았는데 대화가 계속될수록 그의 보수적인 가치관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에도 계속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말을 했어요.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화가 너무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헤어질 때 그는 다음 만남을 제안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어요. 첫 경험치고는 나쁘지 않았지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첫 만남의 결과를 상담원에게 알렸더니 두 번째 만남을 준비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한 성격의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의 상대는 강대현 씨, 65세 사업가였어요.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에 활기찬 목소리로 대화를 이끌어갔죠. 순자 씨, 솔직히 말해서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좋으시네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만나다니 행운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적극적인 칭찬이 부담스러웠지만 대화는 재미있게 이어졌어요. 그는 여행 이야기, 맛집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식사 후 근처 공원을 산책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동의했어요. 공원에서 걷는 동안 그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직은 좀. 당황해서 손을 빼자 그는 미소 지으며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화가 계속되면서 그의 관심사가 좀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순자 씨, 사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의 욕구는 변하지 않잖아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육체적 건강과 그걸 나눌 수 있는 파트너죠. 대화가 계속 그쪽으로 흘러가자 불편해졌어요. 그는 황혼의 육체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했고 마치 그것이 재혼의 주된 목적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강 씨, 저는 그런 관계보다는 서로 의지하고 대화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고 있어요. 제 말에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대화 주제를 바꾸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그런 뉘앙스의 말을 슬쩍슬쩍 던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두 번의 만남, 두 번의 실망.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찾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 보였습니다. 역시 이 나이에 새 인연은 무리인가 봐. 민석이에게도 전화해서 그만두겠다고 말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좋은 인연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민석이의 말에도 이제는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담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마지막 한 번만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김순자님과 가치관이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은 분이에요. 세 번째 만남의 장소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이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시간이 5분 지나도 상대방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실망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김순자 씨 맞으시죠?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남자는 이영수 씨, 68배 전직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사과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첫인상부터 엉망이네요.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이 호감이 갔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도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이었죠. 혹시 황 선생님 기억나세요? 5학년 때 담임이셨는데. 당연하죠. 항상 빨간 넥타이 매시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글씨가 정말 예뻤죠. 그 같은 추억을 공유하니 대화가 더욱 즐거워졌어요. 이영수 씨는 건축가로 일하다 은퇴했고 지금은 취미로 목공을 한다고 했어요. 손재주가 좋아 작은 가구들을 만든다고 했죠. 순자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전통 음식 만들기를 즐겨요. 우와, 그럼 제가 테이블을 만들고 순자 씨가 거기에 맛있는 음식을 차리면 딱 좋겠네요. 그의 말에 둘 다 웃음이 터졌어요.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5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헤어질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었고 저는 그가 만든 작은 목공예품들을 감상했습니다.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더 가까워졌어요. 그와 함께할 때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영수 씨는 저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7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2 아들과 손주들이 있었어요. 그도 처음에는 재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했죠. 아들들이 저보고 너무 외로워 보인대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왔다가 순자 씨를 만났네요. 서로의 가족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저는 민석이와 미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2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자녀들에 대한 자랑과 걱정을 공유하니 더 친근해졌어요. 3달 정도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영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는 게 어떨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는 정말 서로에게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좋아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먼저 각자 자녀들에게 따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저는 미연이를 만나 영수 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어떤 분이에요? 미연이는 놀라면서도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민석이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 얼마나 알아요? 처음에는 민석이가 반대했지만 영수 씨를 직접 만나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엄마 좋은 분 같아요. 정말 엄마를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하지만 영수 씨의 큰아들은 우리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재산 문제를 걱정하는 듯 했죠. 아버지, 결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만나시는 건 좋지만.
우리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재산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기로 했고 서로의 자녀들과도 여러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 나이에 자식들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웃기는 일이네요. 영수 씨가 한 말에 크게 공감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느끼는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영수 씨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집에서 작은 가족 모임을 열어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순자 어머님,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우리는 1년간의 만남 끝에 작은 혼인신고식을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수 씨의 집이 더 넓어서 제가 그쪽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서로의 생활 습관을 맞춰가는 중이지만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여보,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걸 넣고 끓이는 거야. 아니, 내가 60년 넘게 먹어보니 이게 더 맛있어. 사소한 다툼도 있지만 곧 웃음으로 바뀌곤 해요. 혼자였다면 느끼지 못했을 소소한 행복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가끔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요. 여보, 제가 새 삶을 시작했어요. 영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마음속으로는 첫 남편도 지금의 행복을 응원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영수 씨와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으며 생각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63세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 그리고 동반자. 늦게 찾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늦게 만난 만큼 더 오래 함께해요. 영수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